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그죠? 6강까지 해서 다국어 처리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짓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조금씩이라도 진행을 하고 있는, 웹마켓이라는 우리, 쇼핑몰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일단 다국어 처리도 할 거고요. 우리가 업로드를 하면서 애드 프로덕트 여기에서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죠? 업로드를 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를 받잖아요. 그죠? 파일 업로드를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그대로 소스를 코드를 좀 지우고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뭐 여튼 요까지 애드 프로덕트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애드 프로덕트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요? 이게 여기 보면 폼 네임이 액션이 프로세스 애드 프로덕트라는 곳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프로세스 애드 프로덕트로 넘어가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리얼 폴더를 여기 이 부분에서 리얼 폴더를 업로드로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업로드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렸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미지를 끌고 올 때도 이렇게 절대 경로를 줘야 되고 우리는 이 서버 내에서 이 업로드에서 가지고 올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그죠? 밑에 리얼 폴더를 이런 형태로 값을 주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 이렇게 해야 이 웹마켓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리소스 여기 이미지에다가 저장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뿌려줄 때, 이 이미지를 뿌려줄 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제 처리가 되고요. 이 이미지, 이 폴더에다가 우리가 올린, 이미지가, 프로덕트에 이미지가 올라가고요. 이미지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프로덕츠로 가죠. 그죠? 그래서 프로덕츠에서도 보면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니까, 일반 웹브라우저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업로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와 버리면 왜 적용이 되지 않냐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이 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적 경로를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디서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페이지 컨텍스트 해서 컨텍스트 패스를 얻어내게 되면 이게 이 값이 우리가 컨텍스트 패스인 이 웹마켓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마켓에 리소스 폴더에 이미지즈에 가서 이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으로 처리하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프로덕츠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바꿔야 될 게 경로가 자, 여기서 지금 버튼을 누르니까 얘가 프로덕트의 아이디 우리가 저장할 때 P.1277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가 이제 저장이 될 수 있게끔 넘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덕트 JSP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여기에 가보시면 자 여기서 값을 받아오는데요. 자 여기서 역시 우리가 이미지를 뿌려줄 때 이렇게 파일 네임을 얻어서 그죠? 요거는 약간 수정하시고요. 요거는 주석 처리하시고 이렇게 먹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대로 이제 크롬에서도 잘 보이고 일반 웹브라우저에서도 문제가 없이 잘 될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자 웹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일단 바꾸고요. 이 부분을 수정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여기에 상품 등록을 하는데 자 P1277로 하고요. 자 여기에 뭐 오디오 박사라고 하고 이렇게 상품 정보 뭐 이렇게 적고 제조사 뭐 이렇게 오디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하는데 기존에 우리 업로드 폴더에 있었던 이거를 동일하게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등록을 하면 되겠죠. 그죠? 등록을 누르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안 나온다. 그죠? 그죠? 지금 제가 이걸 한번 캐시를 안 지워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걸 보면 아세요. 여기에서 아직 파일이 안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F5번을 눌러보면 이제 들어온다. 그죠? 리프레시를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세 정보를 봐도 P1277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널 웹브라우저로 해서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잘 나오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줘야 서버의 역할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역할을 하면서 얘가 이 값을 가져가서 뿌려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은 제가 요거에 대한 수정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다국어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먼저 우리가 JSTL에 이제 FMT 태그를 우리가 사용해 가지고 웹 쇼핑몰 쪽에 이제 우리 애드 프로덕트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 애드 프로덕트 여기에서 우리가 한글과 영문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JSTL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르 파일을 먼저 가지고 와야죠. 그죠? 그래서 자르 파일을 우리가 위에 15장에서 했던 곳에서 우리가 자, 라이브러리 여기 있죠. 그죠? 여기 가서 이 세 개를, 아니, 네 개를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밑에 우리 웹 인포의 라이브러리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넣어 줍니다. 같이. 자,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아이고. 자, 이거는 지워야죠, 이제. 그죠? 지우고,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져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소스 번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src 폴더에다가 우리가 클래시즈 폴더 안에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src에 들어가 있는 DAO, DTO 객체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는 전부 다 빌드 여기 폴더 안에 다 클래스 파일화, 즉 클래스 확장자 클래스를 가지는 놈으로 다 바뀌어서 여기에 빌드의 클래시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그 폴더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게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죠? 작업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웹마켓에 우리가 뭡니까? 웹마켓을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src하고 빌드가 있다. 그죠? 빌드가 곧 이 빌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빌드에 근데 여기 눌러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폴더 상에서 볼 때는 클릭하고 들어가면 클래시즈라는 게 있고 자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DAO와 DTO 패키지로 만들었던 이 두 개의 폴더가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리소스 번들 만들 때 제가 지난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클래시즈 폴더 밑에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src에다가 자 컨트롤 N 해서요. 여기에다가 제가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패키지 해서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자 리소스
그죠? 리소스 자, 번들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방금 리소스 번들이라는 게 여기에 클래시즈에 바로 올라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번들 객체들 번들 파일을 만들면 properties 확장자를 지니는 값을 우리가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 리소스 해보면 리소스 번들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런데 왜 브라우저가 여기에 나오지가 않는데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웹마켓에 뭡니까? src에 리소스 번들에 이렇게 오케이 해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시지라고 할게요. 이거는 message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디폴트다라고 해서 그죠? 디폴트를 이렇게 추가를 해 주도록 합니다.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한글 한문으로 이렇게 한글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리소시즈 번들에 메시지 하고 뭐 en이나 un 이런 코드가 붙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properties 이렇게 돼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키와 값의 쌍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반드시 한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작성을 하면 실제로 설정되는 거는 뭡니까? 유니코드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올 때 번들에서 우리가 뭡니까? 메시지 언더바 KO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고 싶기는 하나 일단은 그대로 한번 이렇게 저도 요거는 디폴트로는 처음 해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타이틀이 있었다 그죠? 타이틀에다가 우리가 상품하고 등록 이렇게 유니코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서 우리가 DTO 객체를 가면 되죠. 그죠? DTO 객체에 가서 여기에 있는 값을 다 가지고 오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하고 둘이를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서 프로덕트 아이디가 뭐죠? 타이틀 상품 등록 예 요거는 그대로 놔두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붙여서 키 값을 우리가 상품 코드라고 상품 한 칸 띄우고 코드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name이 있죠. pname은 상품명이 될 겁니다. 그죠? 상품명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페이스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pname 말고 우리가 유닛 프라이스가 있다. 그죠?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가격이다. 그죠? 가격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이 있네요. 그죠? 디스크립션은 우리가 상세 설명이다. 그죠? 그래서 상세 설명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세 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매니팩처가 있죠. 매니팩처러 해서 제조사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조사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제조사 다음에는 카테고리 분류다. 그죠? 분류.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분류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분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유닉인 스탁이 있다. 그죠? 유닉인 스탁은 우리가 재고 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재고하고 수 이렇게 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재고수 유닛 인 스탁 했죠. 유닛 인 스탁을 했고, 재고 상태, 재고수 했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이 필요하다. 그죠? 상태, 컨디션. 그죠? 컨디션에서 이거는 우리가 상태 이렇게 나타내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덕트 이미지가 이제 파일 네임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컨디션 말고 파일 네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죠? 이거를, 우리가, 잠시만요. 네, 이거 역시 그때 애드 프로덕트에서 제가 여기에 프로덕트 이미지로 네임을 넣어놨기 때문에 DAO 객체에서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파일 네임을 해도 되고요. 뭐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놔두시고 여기에서는 프로덕트 이미지로 가져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프로덕트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그거를 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라고 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컨디션에도 신상품, 재고상품, 뭐 중고상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디션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주고 그리고 언더바 해서 new 아이고 언더바 해서 new 이렇게 주면 이거는 신상품, 신규 제품이다. 그죠? 그래서 신규 한 건 띄우고 제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언더바 하고 올드가 있다. 그죠? 올드 하면 얘는 뭡니까? 중고다. 그죠? 중고 제품 이렇게 띄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재생 제품이 되기 때문에 리퍼비시드인가요? 그죠? 네, 리퍼 F죠. 그죠? 리퍼 비시드죠. 그죠? 제가 영어를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자, 리퍼비시드 해서 얘는 재생이다. 그죠? 재생 제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튼을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버튼은 우리가 등록이라고 하도록 하죠. 그래서 등록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다 만들었고요. 자, 요거 하나 이제 뭡니까? 메시지 프로퍼티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영문 리소스를 하나 만들 또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컨트롤 N 해서 자, 리소스 번들을 만들 건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 번역시 자, 웹마켓에 그죠? 자, 빌드 src에 자, 리소스 번들을 주면 되고 역시 얘도 자, 메시지라고 주도록 하죠. 그래서 메시지라고 똑같이 주고 얘는 영문이니까 그죠? 여기에 우리가 영문을 이제 쭉 드래그해서 찾아보시면 US가 있습니다. 그죠? 미국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ENUS 이렇게 돼서 add 하게 되면 ENUS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 그냥 이렇게 요거는 리무브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얘는 en만 갖도록 하고 자, 우리가 finish를 하면 이렇게 en이 생겼다. 그죠? 여기에 메시지 프로퍼티즈가 있고 얘는 en이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옵니다. 복사해 와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 넣어요. 갖다 붙여 놓고 여기서 영문이니까 자, 여기다가 타이틀을 값에다가는
딴 거 필요 없죠. 여기다가 우리가 뭡니까? 프로덕트 에디션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에디션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프로덕트 아이디입니다. 그죠? 이것도 프로덕트 아이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한 칸 띄워주고, 자, 프로덕트 이렇게 우리가 대문자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pname은 상품명이니까 얘들한테 영문은 그대로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name이라고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unit price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복사를 해서 그대로 여기에 붙여놓고, 자, 여기다가 대문자로 unit 하고 price 해서 한 칸을 띄워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escription은 말 그대로 description이니까 그대로 하고 대문자를 D를 넣어주면 되겠죠. manufacturer도 마찬가지죠. manufacturer도 똑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manufacturer라고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m만 대문자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카테고리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 하고 여기에 대문자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unit in stock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붙여놓고, 자, unit 하고 in stock 이렇게 우리가 주면 unit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unit in stock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컨디션은 얘나 똑같이 컨디션이 되겠죠. 맞나요? 자, 요렇게 하고 컨디션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컨디션하고 프로덕트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미지라고만 주도록 하죠.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컨디션 뉴가 있고 뭐 올드가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얘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new라고 하면 되죠. new라고 하면 되고, 얘는 그냥 올드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드 하고, 그리고 얘는 리퍼비시드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리퍼비시드로 하고, 그 다음에 버튼은 우리가 당연히 인서트로 얘네들한테는 표식을 해주면 될 겁니다. 영국이 아니라 영어로, 그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다, 그죠? 이렇게 두 개를 잘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으면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역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자, 빌드라는 클래시즈, 빌드 밑에 클래시즈에 리소스 번들이 있고 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영문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까지 다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제 add product을 열어가지고 add product에서 우리가 한번 수정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은 로케일부터 우리가 얻어내어 가지고, 그래서 그 로케일에서 우리가 request get parameter 해서 랭귀지를 좀 알아와야죠. 그죠? 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작성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include 해서 JSP 이거 포함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body 부분에다가, 그죠? 전버트론 위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뭘 가져오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그건 안 했군요. 다국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페이지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거 그대로 fmt 가져오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도 이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죠. 계속 치는 것도 좋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야 인식을 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fmt 태그를 이제 이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먼저 fmt set locate를 우리가 이용을 해보죠. set locate에서 value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기에서 자 expression이 없네요.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해놓고 없네요.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value 값에다가 저 뭐죠? 그죠? 리퀘스트 해서 우리가 그 get 파라메타를 통해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점 하고요. 리퀘스트 아이고 여기에 지우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요거 value에다가 우리가 그걸 넣어줘야죠. 맞죠? 그래서 어떤 걸 넣어주냐면 우리가 여기서 자 이걸로 일단 감싸고요. 그 다음에 expression을 좀 이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expression을 주는데 자 request 해서 get 파라메타가 있죠, 그죠? get 파라메타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language를 좀 주도록 하죠. 자, language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러면 어떠한 언어로 받아올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set locate를 이제 받아와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번들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죠? 번들 태그를 이용을 해서 뭡니까? 그 번들을 지정해 줘야죠. 그죠? 그래서 자 fmt 해서 번들을 이용을 해서 베이스 네임에다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 여기에다가 닫고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 네임에다가 자 번들이 있습니다. 그죠? 번들 하고 점 하고 메시지죠. 메시지. 그죠? 메시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다국어 처리를 하기 위한 코드가 될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베이스 네임은 번들에다가 리소스 번들 패키지를 우리가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번들에 있는 메시지를 가져오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먼저 우리가 테스트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해봐야 되냐면 1차적으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3이라는 어디 있습니까? 디스플레이 3 여기 상품 등록 이렇게 부분이 있다. 그죠?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메시지 프로퍼티 여기에서 상품 아이고 이게 타이틀이 상품 등록이에요. 그죠? 유니코드로 됐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 똑같이 먹게끔 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디스플레이 3에다가 여기 상품 등록 요거에다가 옆에다가 우리가 H1 태그 안에다가 그죠? 안에다가 우리가 상품 등록 여기 맞나요? 네, 상품 등록을 하는데 자 H1 클래스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한번 볼까요? 디스플레이 하고 이 부분을 그죠? 없애야 되겠어요. 그죠? 이 부분을 상품 등록을 왜냐? 한글로 나타낼 때는 한글로 보이니까 그리고 영어로 나오면 영어로 나타내야 되니까 fmt 태그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지나온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3 옆에다가 이거를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fmt 해서 번들이 아니라 메시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는 메시지의 값 중에 키라는 값이 있다. 그죠? 키를 주면 value를 표식을 해 줄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니까, 자, 타이틀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었네요. 그죠?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 부분이 제가 또 실수를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패키지명이 틀렸다. 그죠? 여기다가 번들이라고 넣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제가 번들 패키지, 리소스 번들이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메시지 얘네들을 땡겨 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 이 setLocal을 이렇게 랭귀지를 받아왔고 베이스 네임을 정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상품 등록을 영어로 표식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코리안으로 표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은 아직 제가 테스트 한다고 추가를 해본 거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없애볼게요. 없애보고, 자, 여기에서 이 코드를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표식이 되는지. 자, 지금은 당연히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뭡니까? 여기서 지금 리퀘스트 했을 때 코리아로 가져왔기 때문에 베이스 네임은 분명히 디폴트인 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상품 등록이라는 코드가 당연히 한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내용을 좀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영어로 나타낼 거냐 아니면 한글로 나타낼 거냐. 그죠? 그래서 타이틀은 이렇게 우리가 줬고 그리고 나서 컨테이너 밑에 여기 그죠? 디스플레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div를 하나 더 만들어 보죠. div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한국말로 할 거냐, 뭐, 이런, 한국어로 할 거냐, 이런 걸로 우리가 선택을 해봐야죠.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거는, 클래스는 그냥 텍스트 하고, 자, 우리가 write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측 정렬을 만들어 주게 될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텍스트 write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랭귀지를 한번 이제 A 태그로 그죠? A 태그로 우리가 href 속성을 이제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딴 거 넣을 거는 없고요. 자, 물음표로 이제 넘어올 거잖아요. 랭귀지가 그죠? 그래서 랭귀지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되는데 자동 완성 코드가 없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language language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ko라고 이렇게 적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그렇죠. 한글 그죠? 한글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렇죠. 왜냐하면 다국어 하는데 한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리안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 파이프 표시를 한 두 개 정도 주고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이 A 태그를 그대로 복사를 해 오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으면 이제는 en이 되겠다. 그죠? en 이렇게 우리가 넘어오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English라고 우리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영문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div 태그를 여기서 준 거는 뭐예요? 한글로 처리할 거냐 표식 한글이나 한글 그리고 혹은 영어로 표식할지 선택하는 부분을 추가함 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품 등록에 가볼게요. 등록에 가서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짠 생겼다. 그죠? 좀 굵게 했으면 됐는데. 그죠? 여튼 코리안으로 하면 그대로 랭귀지 코 넘어왔죠. 그죠? 그 다음에 잉글리시 하니까 자
프로덕트 에디션으로 바뀌었고, 이것도 제가 한 개 넣어놨었는데 프로덕트 아이디로도 바뀌었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바꿔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FMT 태그를 통해서 각각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우리가 바꿔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폼 클래스 여기 네임에 가서 우리가 뭡니까? 유효성 검사 여기 제가 아이디는 제가 지금 이미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드체는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우리가 프로덕트 아이디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P네임 있다. 그죠? P네임 상품명. 그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추가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복사해서 그죠? 이렇게 붙여 넣고 이거를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위에서 했던 이 뭡니까? FMT 메시지 키 값을 이것을 여기다가 그죠? 그대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키 값은 뭐였어요? 그렇죠. P 네임이었다. 그죠? P 네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고 하니까 네임으로 잘 들어왔고 코리안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그죠?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네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P네임이 되었으면 상품명이 만들어졌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유니 프라이스다. 그죠? 가격. 그죠? 유니 프라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역시 얘를 주석 처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야죠. 그죠?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붙여놓고 자 FMT 메시지 해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붙여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유닛 프라이스가 되죠. 유닛 프라이스 이렇게 우리가 값을 주면 되고 확인 또 해봅니다. 자 이렇게 유닛 프라이스 잘 올라왔어요. 그죠? 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세 정보는 디스크립션이다. 그죠? 그래서 이 디스크립션도 우리가 해보기 위해서 자 이거 복사해서 이거 붙여넣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여기에다가 요거 복사해서 그죠? 복사해서 이렇게 아이고 여기에다가 아이고 여기에다가 상세 정보에다가 우리가 이거는 뭡니까? 디스크립션이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네임의 디스크립션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디스크립션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또 간단하게 해보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사 매니팩처러다. 그죠? 매니팩처러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복사하고 내려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역시 FMT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 갖다 붙여놨죠. 붙여놓고 키 값은 매니팩처러로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줬고요. 역시 리프레시 해보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는 제조사 다음에는 분류다. 그죠? 카테고리. 그래서 이거 역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고요. 자 이거 주석 처리하고 FMT 메시지를 여기에다가 다시 붙여 넣으면 되죠. 붙여 넣고 여기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 역시 해보면 카테고리 바뀌었고 이제 몇 개 없어요. 그죠? 재고수하고 해보면 되겠네요. 재고수는 아시다시피 뭐였습니까? 재고수는 아이고 어디 갔나요? 재고수 이렇게 해서 시간이 아유 빨리 해야 되는데 그죠? 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FMT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붙여 넣고요. 여기에 키 값은 유닉인 스탁이다. 그죠? 그래서 유닉인 스탁으로 넣어주고 상품 등록에서 다시 보면 유닛인 스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고수 했고, 그 다음에 상태 컨디션이다. 그죠? 컨디션을 우리가 여기에서 컨트롤 C 하고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FMT 해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데 얘는 컨디션이 되겠죠. 그래서 컨디션이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new하고 그리고 뭡니까 올드, 우리 여기 밸류값 new, old 뭐 등등 있죠. 그죠? 이 부분도 역시 FMT 태그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죠. 이렇게 볼드 태그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이거는 볼드 태그 쓸 필요 없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컨디션하고 우리가 키 값이 뭐였어요? 우리가 만들어 줬잖아요. 그쵸? 컨디션 new다. 그죠? new. 그리고 이거는 컨디션 old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컨디션 refurbished라고 우리가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게 맞는지. EN의 컨디션 리퍼비시드, 그죠? 이거 맞네요. 그래서 이 키 값을 줘야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컨디션 리퍼비시드라고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에서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니까 아하, 뉴, 올드, 리퍼비시드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죠. 그죠? 이미지 복사해서 얘를 붙여놓고 주석 처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역시 FMT를 가지고 오면 되죠. 이렇게 복사해서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얘는 키 값이 뭐였습니까? 이미지였나요? 아니면 프로덕트 이미지였나요? 그렇죠. 프로덕트 이미지로 제가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덕트 이미지로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버튼이 있었다. 그죠? 이거 등록 밸류. 그죠? 등록의 밸류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요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고 이거를 주석 처리를 좀 하죠.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value에다가 우리가 fmt 태그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다가 value에다가 우리가 fmt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여기 복사를 해서 여기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복붙하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줬던 값이 버튼이었죠. 그죠? 버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다 됐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요거죠. 셋 번들 태그 닫아줘야 됩니다. 그죠? 위에 우리가 바디 태그 바로 밑에서 이렇게 요거를 번들을 지정을 했기에, 그죠? 번들을 지정을 했기에 바디 태그 끝나기 전에 바로 이거를 자 다국어 처리를 닫아 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자 마지막으로 리프레시 하니까 자 이렇게, 근데 이거 찾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죠? 이거는 근데 이미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아무튼 여기서 코리안으로 하면 다 바뀌고, 자 잉글리시 하면 이렇게 잘 바뀐다는 거 우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다국어 처리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래서 다국어 처리를 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다국어 처리를 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도록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뭐 여튼 이런 형태로 다국어 처리를 해주면 돼요. 똑같이 뭐 나중에 저는 뭐 디테일하게 영어나 뭐 영어도 잘 못하지만은 뭐 다른 뭐 외국어,
그죠? 1억 뭐 이런 것들은 뭐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들 만들어 줘 가지고 그죠? 프로퍼티즈 객체로 만들어 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 영어, 뭐 중국어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늘려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MT 태그를 쓰니까 아주 간단하게 잘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국어 처리까지 마무리를 해 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했던 다국어 처리 부분도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15장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16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강의 들어준다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리 좀 하시고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도록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